269페이지고 풀어봤어? 네. 질문 있어 여기? 네. 4번이 4번? 2번. 2번하고 4번? 네. 이제 2번에 기억만. 예. 기억, 이번에 기억. 맞나? P점이고 여기가 P점이고 여기 공기 여기가 유리 여기가 물질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에 사인 세타를 굴절률 n2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돼 있고 지금 삼각함수식이 나와 있죠. 자, 일단 굴절 법칙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굴절 법칙 뭡니까? 스넬 법칙. 스넬 법칙은 어떤 거였지? 여기가 n1, n2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I고 여기가 R이다. 그럼 굴절 법칙 뭐였어요? sin I 네. 요거랑 네. 뭘 곱하면 되지? N1 그죠? 요게 N2 sin R과 같죠? 그죠? 자, 요걸 이제 이용을 해보면, 여기 봅시다. 있죠? 여기 굴절률은 1입니다.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sin I0. 우리 이제 이거 구해야 되겠죠? 요것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각이 되느냐. 요게 여기 직각일 테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C 맞죠? 그죠? 그러면 N1 곱하기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C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그 삼각함수식에서 요게 무엇과 같대요? 코사인 세타 C N1 코사인 세타 C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 C를 구해볼 수 있겠네. 그죠? 코사인 세타 C 이거는 어떻게 되죠? N1분의 사인 I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왜 지금 이거를 구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 삼각함수식에 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1이라는 걸 내놨죠. 그죠? 그럼 뭐야? 그걸 이용을 해라라는 얘기야. 그치? 그걸 이용해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 C를 하나 찾았으니까 사인 세타 C를 하나 또 찾아야 되겠지. 그지? 자, 사인 세타 C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잠시만. 사인 세타 C.
자, 봐봐.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임계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굴절각 지금 이렇게 전반사되고 있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90도가 된다고. 그러면 얘랑 얘 관계에서 우리는 N1과 N2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지? 그러면 N1과 N2로 표현하려면 지금 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sin 세타 I1하고 굴절률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세타를 요걸로 표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in 세타 C 있죠. 요거를 N1과 곱한 값과 여기에서도 굴절 법칙 적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저기에서는 N2 sin 90도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sin 세타는 뭡니까? sin 세타 C. 얘는 N1분의 N2. 맞나요? 네. 됐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았느냐면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얘랑. 그럼 이제 끝났죠. 왜? sin 세타 C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C의 제곱은 1.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N1분의 N2의 제곱 플러스 N1분의 sin I0 요것의 제곱 요것이 1이죠. 그죠? 그러면 통분을 하면 N1 제곱이 되고 그죠? 여기 N2 제곱 플러스 sin 제곱 I0 요것이 1이야. 자, 그러면 sin 제곱 I0 요것은 넘어가면 N1 제곱이고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N2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제로죠.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의 제곱. 됐어요? 이해돼?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 두 면의 관계식 그리고 이 두 면의 관계식에서 코사인 세타 C와 사인 세타 C를 찾아서 얘를 쓰라는 얘기예요. 정리해 보시고 진공 중에서 Z 플러스 방향전 그러면은 130.
있어요. 자,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진공 중에서 이제 Z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력은 C다. 그리고 원형 코일이 XZ 평면상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번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X고 이쪽이 Z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즉 여기가 Y면 YZ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전기장은 반대로 XZ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코일을 갖다 어디다가 뒀느냐면 여기다 이렇게 뒀단 말이야. 코일은 이제 XZ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 칠판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여기까지는 어때요?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일에 일어난 변화가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의 유도 전류가 발생할 겁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반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더 세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향의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유도 전류가 이렇게 막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의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V가 C라고 되어 있죠. 광속. 그 다음에 람다 파장인데 이게 L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전파 속력이 뭡니까? 전파 속력. 파동의 전파 속력은 F 람다죠. 기억나나요? 자, F 람다 이게 바로 안 나오나? V는 자,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시간은 주기입니다. 한 주기 가는 동안 이 동안 거리가 뭐예요? 파장이잖아. 그죠?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렇죠? 역수관계. 그래서 F 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랑 얘라면 그러면 진동수 F는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V인데 여기 이제 람다가 얼마? L, V가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진동수가 L분의 C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자기파가 다른 매질로 진행하면은 L이 일정하냐? L이 일정할까요? 다른 매질로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광속하고 똑같이 못 가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겁니다. 대신에 진동수는 일정하다. 알겠죠? 진동수가 일정한 겁니다.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됐니?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고. 되죠. 왜 안 돼요? 돼요. 니네 추울까봐 이불로 안 틀고 있었지. 오늘 좀 습해갖고. 선생님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왔잖아. 니네 혹시 추우면은 틀기가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반팔을 입자. 자, 270페이지 파동의 간섭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입자다, 파동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 그죠? 근데
파동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간섭이에요. 간섭. 해절과 간섭이 있는데 간섭을 먼저 배워봅시다. 파동의 간섭. 니네도 간섭 많이 당하고 있죠? 그렇잖아. 파동인가? 우리가? 간섭.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입자들끼리 이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게 파동은 간섭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좀 특이한 면들이 있어요. 특이한 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중첩과 독립성입니다. 중첩. 자, 중첩하고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중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파가 한번 볼록하게 가는 걸 보통 이제 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펄스파라고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높이 요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요게 이제 Y1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대편에서도 이런 펄스파가 옵니다. 펄스파가 오는데 요게 Y2 진폭이 Y2다. 그러면 요것들이 딱 만난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만난 순간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중첩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첩. 이걸 중첩이라고 해요. 그때 중첩된 파의 진폭은 두 진폭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 방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중첩됐을 때 진폭은 감소하겠죠. 둘 사이에. 그죠?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쪽으로 진행하던 것과 이쪽으로 진행하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진행하고 나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가버립니다. 이게 Y1, 이게 Y2,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다가왔을 때 겹치면 중첩. 요게 이제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야. 전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딱 중첩됐을 때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첩 전 상태로 그대로 해서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위상 형태면 진폭이 커지고 반대 위상 되면 진폭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동의 간섭에서 중첩이 일어났을 때 진폭이 커지는 중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이 진폭의 위상 방향이 다르면은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진폭이 줄어드는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상쇄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쇄 간섭. 있죠? 상쇄 간섭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책을 한번 보시면 파동이 1, 2가 있는데 위상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랬더니 두 개가 합쳐진 진폭으로 합성파가 나타나더라. 커졌죠? 그죠?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서로 위상이 지금 반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쇄가 되면서 합성파는 지금 제로로 표현을 한 건데 이건 뭡니까? 위상이 서로 반대고 그 다음에 진폭의 크기가 같으면 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합성파를 제로 형태로 쫙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다. 됐나요? 뭐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강 간섭이다, 상쇄 간섭이다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서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물리원에서는 사실 공식을 제대로 쓰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기본적인 건 조금 쓰긴 하는데 자, 그러면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원이 있습니다. 여기 파원 S1 여기 좀 하자. 너무 많이 가겠는데. S2.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얘가 만약에 물결파를 일으킨다라고 치면 여기 퐁 떨어지면 여기 물결이 쫙 온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맞나요? 물결이 퍼져나갈 때 자, 요 지점을 뭐라고 불렀죠? 마루. 마루. 요걸 뭐라 불렀죠? 이거 골. 그죠? 마루골 이렇게 갔었죠? 그러면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지만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어떤 면을 이루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루면 여기 전부 다 마루라는 뜻이야. 이쪽이 다 마루야. 여기 전부 다 골이야. 여기 다 마루야. 그죠? 그래서 같은 위상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선이나 면. 파면? 그렇죠. 파면. 오케이. 이런 걸 이제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파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파면을 그려보면 파면을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마루일 때 여기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마루일 때 자,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여기가 마루입니다. 마루. 자, 그 다음, 여기도 또 마루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쪽이지. 자, 요 밑에는 안 그릴게. 밑에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루입니다. 여기가 마루니까 자, 이렇게 가겠죠? 그죠? 뭐, 그 다음 또 마루면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는 뭐냐면, 이 사이는 골이 되겠죠? 골. 자, 골. 흰색으로 할거든요. 골. 여기가 골. 그죠? 여기도 골. 여기도 골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마루, 이런 식으로. 자, 마루.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골도 표현해 드릴게요. 이건 그림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림을 잘 이해하고 식을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대략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파원에서 시작된 파가 쫙 동일한 동일한 위상을 동일한 진동수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진동수 달라져요. 진동수 달라지는 거 안 합니다. 왜? 너무나 복잡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판단이 하기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동일 진동수로 동일 위상으로 쳐주는 거 위주로만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물결이라고 치면 쫙쫙 퍼져나갈 텐데, 내가 만약에 여기쯤 알고 싶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따집니다. S1에서 여기 예를 들면 P점이라고 쳐볼게요. P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S1에서 P점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경로. 그 다음에 S2에서 또 가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얘도 여기에서 가는 경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로와 이 경로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럼 이건 경로차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경로차가 0이다. 자, 그런데 여기쯤 한번 볼게요. 여기쯤. 자, 여기를 Q라고 한번 해봅시다. Q 지점은 여기 S1에서 쭉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2에서 가면 이렇게 쭉 갑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해볼게. 여기 R 지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죠. 맞죠? 자, 그러면 P점은, 봐봐. P점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차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이게 뭐라고요? 경로차. 알겠죠? 경로차. 경로차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몇 파장?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죠? 시선까지. 여기까지 갔더니 두 파장이네. 여기 갔더니 두 파장이네. 그죠? 그래서 두 파장 빼기 두 파장이니까 0이 된 거야. 그지? 네. 근데 요 지점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니? 자, 보강 간섭이에요? 상쇄 간섭이에요? 중첩됐을 때. 소가 아니에요? 둘 다 마구. 어떤 간섭? 보강? 보강 맞나? 상태는 아니잖아요. 보강. 자, 일단 보강. 자, Q 지점 볼게, Q. 경로차가 얼마 나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요.
자,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반이네. 점선이니까. 그죠? 여기서 따지면 한 파장, 두 파장 반이네. 자, 세 파장 반하고 3.5파장하고 2.5파장이었죠? 네.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한 파장 차이가 나네? 그죠? 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요? 보관 간섭일까? 상세 간섭일까? Q점은. 얘는 상세. 포함. 이게 다르네? 이거 맞을까? 자, 아까 보관 간섭은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위상이 같은 애끼리. 이상이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진폭이 커진다라고 했죠. 자, 요 지점 진폭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Q점. 작아진 작아진 거예요? 찍은 거요? 뭐 진폭.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합성파가. 네. 자, 골하고 골이 만나면 진폭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렇게 되죠. 이거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 커진 거죠. 아래로 더 쭉 내려가니까. 그래서 얘도 무슨 간섭? 보관 간섭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R은? R은? 아니다. R도 한번 해봐. 자, 요거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지? 자,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죠? 네. 그럼 또 이렇게 됐네. 그럼 이것도 보강이네. 그럼 상세는 어디가 상세냐? 응? 어디가 상세냐? 바로 요런 지점입니다. 실선하고 뭐가? 점선이 만나는 지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지점. 얘는 하나, 둘, 셋 반이죠. 근데 얘는 하나, 둘 반이죠. 그럼 여기 S라고 치면 이 S 지점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반 3.5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이죠. 둘 1.5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게 상세인데. 자, 이제부터는 요건 꼭 기억합니다. 보관 간섭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따지느냐 하면 경로차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파장이라고 해요. 반파장. 알겠어요? 반파장에 이건 무슨 뜻일까? 짝수배. 알겠어요? 반파장의 짝수배인 형태가 되면 뭐라고 한다? 보관간섭이라고 한다. 왜 반파장을 따지느냐면 상세간섭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요 M은 0부터 들어갑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상세간섭이 되면 경로차가 어떤 경우냐? 이게 반파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파장에 이게 뭡니까? 이게 홀수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반파장.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것도 M은 0부터 1, 2, 3 이렇게. 자, 요거
정리 좀 해놓으세요, 요거.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시 그릴까? 요것만 치우기가 힘들지? 자, 다시 그릴게. 응? 그거 안 해요. 왜? 이어버려요. 아, 다시 그리려고. 자, 다시 또 합니다. 여기도 자, 점선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무슨 간섭? 보강. 요거 정리해놔라. 요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보강. 보강. 여기? 보강. 여기 다 보강이네? 네. 그지?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게 실험 장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큰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흰색 종이를 대갖고 스크린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두 지점을 갖다가 통통통통 똑같이 쳐주면 여기서 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걸 여기에서 이제 뭐 조명으로 쫙 비춰주면 여기에 물결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이 지점은 어둡게 나타나요. 여기는 밝게 나타나요. 여기 어둡고 밝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 물결에서 봐봐, 요 수조에
물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 그지? 그럼 빛이 이쪽으로 쫙 오잖아. 빛들이 이렇게 쫙 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굴절해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밝아질 거고, 이쪽은 빛이 이렇게 퍼지겠죠. 볼에서는. 여기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진다. 여기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더 볼록해졌으니까 더 밝아질 거고, 그냥 일반 수면보다 더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더 어두워진다.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렇게 나타.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이만큼 밝고 어둡고 밝고 막 어둡고 밝고 이런 무늬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요 라인도 어때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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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져가면 요것도 보강이 되겠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가 보강일 거야. 그지? 네. 자, 여기도 보강입니다. 여기도 요렇게가 보강이죠. 여기도 요렇게가 보강이야. 자, 녹색 선은 다 보강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상세선은 어디냐? 상세. 상세 아까 어떨 때 상세였습니까?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 그죠? 보강은 실선끼리나 점선끼리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애들이 상세가 되는 겁니다. 상세. 상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있죠? 이게 상세. 여기 이런 식으로 상세가 이런. 이해갑니까? 네. 보강선 사이사이가 상세가 나타난 거야. 이게 상세. 근데, 자, 상세는 잘 보시면 마루하고 골이 만났죠. 그죠? 그럼 진폭이 어떻겠니? 진폭이. 진폭이요? 어. 작아요. 거의 0이 됐겠죠. 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골로 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볼록 마루가 되면 밝아지는 거잖아. 네. 근데 중간은 어때요? 중간은 원래부터 그냥 수면이 진동 안 할 때 수면이죠. 네. 그러면 이때 들어온 빛은 어때요? 그냥 똑같지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기본이라고 쳤을 때 얘네는 흐릿해. 그냥 흐릿해. 흐릿한 밝기야. 그런데 여기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거야. 네.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에 반복되는 그 사이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상세 간섭선이고, 이 상세 간섭선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디선이라고 해요. 마디선. 자, 우리 270페이지 그 그림인데 그거 말고 저기 27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5번 문제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죠? 네. 지금 보면 마디선이라고 흰색 선으로 쭉 아예 그어놨어요. 네. 그죠? 근데 그 길을 자세히 보니까 희미하죠? 네. 그죠? 자, 그런데 그 마디선 사이에 보강 간섭들이 있는데, 보강 간섭 어때요? 진하고
이제 뭡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요겁니다. 요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마리선 표시 안 난 게 있나? 다 표시해 놨네. 저기 285페이지 한번 잠시 가봅시다. 요거 285페이지 17번 그림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죠. 그죠? 보관 간섭은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고 그 옆에도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데 지그재그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사이가 이제 희미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리선이다. 상세 가서. 이해가니? 네. 그래서 그 옆에 나 그림하고 비교해서 지점을 딱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여기 예를 들면 어떤 지점을 표시를 해 놓으면 그 지점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경로차를 보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그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해가지고 반파장의 짝수배다, 홀수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게 이겁니다.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식은 이제 저금 가지고 쓰는 거니까, 나머지 식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계산 문제보다는 조금 정성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271페이지. 자, 소리의 간섭으로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소리 간섭. 자, 물결파 간섭은 이제 이해됐죠? 네. 자, 소리의 간섭 보시면, 소리는 이제 스피커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소리도 뭡니까? 이 물결파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차이라고 하면 이제 소리는 종파이고 얘네는 횡파인데 그것 또한 둘 다 파동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을. 그러면 봐봐. 자, 여기 스피커가 있고 여기도 스피커가 있어요.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쯤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여기에서 나는 소리하고 여기에서 나는 소리보다 어떨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요 지점.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 소리 나고 여기 소리 납니다. 같은 크기, 같은 진동수, 예? 스피커로 이제 빵빵빵 소리를 내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딱 있는 사람은 여기 오는 소리랑 여기 오는 소리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더 크게 들리겠죠? 왜? 왜 보강입니까? 경로차가 없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잖아. 보강 간섭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지점, 여기쯤이 됐을 때 뭘 알아야지 여기서 크게 들리는지 작게 들리는지 알겠습니까? 경로차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옮겨가면서 듣는데 여기서 크게 들렸다. 그러면 여기는 보강 간섭 자리구나. 또는 이렇게 옮겨가다가 소리가 안 들리는 지점이 생겼다. 그러면 완전 상쇄가 되는구나.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경로차 하나 요 거리를 만약에 이쪽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요 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거나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탐구 자료창 보시면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리 간섭 실험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서 들으면 이제 보강 간섭, 경로차가 0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거리에서 일어났을 때 상세 간섭이 될 수 있는 조건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2분의 3 람다가 돼가지고 경로차가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실험으로 이제 해 본 겁니다. 알겠죠? 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세 간섭이 있는데, 비세 간섭. 이거는 요거를 식을 하나 적어 줄까? 이 얇은 막의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얇은 막이라고 가정해 볼게. 해봐라. 해봐. 여러분들 비눗방울 같은 거 있죠? 그죠? 또는 그 물 위에 뜬 기름층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얇은 막이 되는 겁니다. 얇은 막. 그랬을 때 무지개 빛이 막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 무지개 빛이 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간섭 현상입니다. 간섭 현상. 그래서 간섭 현상을 요걸 한번 볼 건데, 먼저 이렇게 보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요. 그죠? 얘만 반사돼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아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랑 여기가 굴절이 닿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굴절이 일어난 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로 할까? 자, 굴절 이렇게 일어나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탁 올라와요. 그죠? 네. 맞니?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굴절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오겠죠. 네. 그지? 선생님 여기 이렇게 그렸지만 이 둘 사이 간격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요 빛하고 초록색 빛하고 빨간색 빛이, 예? 여기를 지나온 빛하고 여기서 바로 온 빛이 만약에 보강간섭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상세 간섭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죠. 왜? 여기에서 경로차가 어딜까요? 경로차요? 경로차가. 경로차. 그 초록색 선이랑 빨간색 선 사이? 자, 여기 조금 삐딱하구나. 잠시만.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구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경로차가 발생한다고. 네. 그지? 그 경로차의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보강 간섭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상쇄 간섭을 만족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니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밝고 어두운 무늬가 가시광선에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요것들이 살짝 어떻게 된다? 벌어져서.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해 줬죠? 진공에서는 빛의 파장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진공이 아니면 빛의 파장하고 관계가 있죠. 빛의 파장이 관계가 있다는 건 뭐야?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는 이제 가시광선이 보이니까 얘네들의 속도가 달라진다. 속력이 다르다. 그러면 이런 경로차를 가지고 빛이 진행하게 되면 얘랑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지개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온 것과 이쪽으로 온 것이 완전히 경로차가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되면, 그지? 아예 빛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런 조건이 되면은 밝은 무늬가 나타나겠죠? 네. 근데 그 밝은 무늬 안에서도 어떻느냐 하면 파장에 따라서 이게 벌어져 버린다고. 그럼 색깔이 나타날 거 아니야. 밝은 무늬에서.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밝은 무늬가 뭘로 보인다? 무지개 띠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책에 보시면 거기 비누막의 간섭 무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이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쭉 나타나는데 그 사이사이 밝은 무늬가 무지개띠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비누막 자체는 어떠냐면 이 두께가 중요한데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니? 중력 때문에 흐르잖아. 흐르면서 위쪽은 얇아지고 밑에는 두꺼워지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얇은 막의 그 두께가 달라지면서 간섭 조건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할 때는 무지개띠가 잘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흘러내리면 이쪽과 이쪽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무지개띠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알겠죠? 그게 이제 빛의 간섭입니다. 얇은 막의 간섭.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시고요. 원래 이거 경로차 말고 강로차 개념도 있어요. 강로차 개념. 그래서 사실은 식 유도해갖고 하면 델타가 END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원래 요 부분이 물리 2 과정에 있을 때는 그 식 유도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리 1이기 때문에 그 계산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이거
들어봤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누가 실험한 거죠? 모르겠어요. 요거는 영이.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 자, 이게 틈을 이제 슬릿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게 내놓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도 슬릿을 내놓는데 요 간격도 사실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은 틈이에요. 이 틈도 작을 뿐만 아니라 요 간격도 매우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으냐 하면 면도날 혹시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생긴 면도날이 있습니다. 자, 양방향 면도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파여 있는 면도날이 있어요. 되게 얇아요. 되게. 뭐, 여기가 면도날인데, 면도칼. 굉장히 얇기 때문에 두 개를 겹치면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은 굉장히 좁겠죠? 그죠? 여기와 여기가 바로 여기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얇은 거예요. 실제, 요거 슬릿 만들 때도 이렇게 면도날 두 개를 겹쳐갖고 싹 그으면, 그 까만색 판에다 그으면 투명한 유리에다가 까만색으로 균일하게 칠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틈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는 빛이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중 슬릿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단일 슬릿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여기 예전에는 얘가 요걸 실험할 때는 백열등을 썼거든요. 백열전구를 쓰면은 여기에서 좀 빛이 결이 안 맞는 빛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즉, 경로차가 다른 것처럼 나오는 빛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걸 걸러주는 겁니다. 걸러줘가지고 여기에서 결 맞는 빛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아까 여기 보강상세 그렸던 물결파 있죠? 물결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스크린이 있으면 이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밝은색, 가운데는 이렇게 밝은색, 이게 뭐냐면 이제 진폭을 그린 겁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늬가 밝은색 무늬, 어두운색 무늬, 밝은색 무늬, 어두운색 무늬, 밝은색 무늬, 어두운색 무늬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인데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낸 실험이냐?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빛 있죠? 빛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이걸 다투던 시대예요. 근데 이 빛을 이렇게 이중 슬릿으로 해봤더니 이게 뭡니까? 간섭 무늬가 나온 거죠. 그죠? 이 간섭 무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빛이 파장이구나 라는 걸 알려줘. 알겠니? 빛이 파장이라고요? 자, 빛의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파동이다. 파장이 아니고 파동이라고 해야죠. 선생님 잘못 적었네. 자, 파동. 그 다음에 입자다. 이거 갖고 싸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이쪽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 뉴턴은 뭐 이걸 입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몇백 년 이상 계속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영이 이중간섭 실험을 딱 함으로 해서 빛의 정체가 이걸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 왜? 간섭무늬가 나타났잖아. 간섭무늬는 무조건 파동의 성질이에요. 입자 성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확정됐는데 나중에 입자라는 증거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광전 효과 같은 거. 컴퓨터 산란 이런 거 어떤 실험적인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입자성도 있네 이렇게 된 거죠. 파동성이 있는 것은 확실해. 근데 뒤에 입자에 관련된 실험들이 증명이 되면서 입자성도 있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빛의 정체를 나중에는 빛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다. 그래서 빛은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중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거야. 알겠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식들은 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요거 이 실험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도만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이거 봐봐. 아까 이 물결파 S1, S2하고 똑같죠? 그럼 이쪽에 뭐 보강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강선 막 나타나겠죠? 보강선, 그지? 그럼 그 사이사이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디선, 상쇄선이 나타나잖아. 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이쪽에서 스크린에서 딱 보니까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무늬가 생겨. 밝고, 어둡고, 여기 어둡고, 다시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렇게 되고. 지금은 그냥 레이저로 하면은 머리카락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에다가 레이저를 비추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알아두시고. 저 뒤에 간섭의 활용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제거 장치 있죠? 우리 노이즈 캔슬링, 그죠? 이런 것들. 원래는 이거 헬기 조종사들이 쓰는 헬멧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 간섭의 활용과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악기, 그 다음에 공연장 설계, 그 다음 DVD, 모르포 나비, 이런 종류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등장하면 조금 더 문제에 맞춰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보고요. 여기 좀 풀어오세요. 27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여기 안 풀려 있죠? 또 대표자료 분석까지는 돼 있어요. 돼 있어? 재영이는? 저
그래도 그것까지 돼 있어요. 거기 돼 있어? 그러면 내신 만점 문제 풀어봅시다. 네. 274. 279까지 풀어오세요. 네. 279 실력법 문제.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동하세요.